밸런싱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밸런싱을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밸런싱에 대한 기초 개념을 좀 정확하게 줄거리를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밸런싱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원이나 툴 레벨에서 비딩을 끝내려고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패스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비딩을 밸런싱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 패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면요. 비딩이 하나만 있었을 때 라고 되어 있죠. 자, 원 클럽 패스가 왔을 때, 자, 요거 하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비딩이 지금 이쪽에서 원 클럽 이렇게 왔고요. 자, 패스. 자, 여기 요 자리에 있는 사람,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밸런싱 포지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레이즈가 있었을 때가 두 번째 사례가 되겠어요. 두 번째 사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처럼, 자, 상대방이 원하트 오픈을 했고 우리 파트너가 패스를 했고, 자, 이쪽에서 투하트 이렇게 레이스를 했습니다. 심플 레이즈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패스를 했고, 이 사람이 패스합니다. 이 사람이 패스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밸런싱 포지션인 거죠. 자, 자기가 패스하면 비딩이 종료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요게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원 레벨이나 투 레벨에서 비딩을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원 다이아몬드, 원 노트럼, 올 패스가 되는 상황, 또는 원 다이아몬드, 원 스페이드, 원 노, 또는 원 클럽, 원 하트, 투 클럽, 패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밸런싱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요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 거는 상대방 두 사람 간에 핏이 있는 경우고요. 핏이 있는 경우고, 세 번째 거는 상대방 간에 핏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둘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상대방이 이렇게 핏이 있을 때 원하트, 투하트, 원 스페이드, 투 스페이드 이렇게 비딩이 끝나려고 할 때는 밸런싱이 굉장히 어그리시브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렇게 핏이 없는 상황에서 밸런싱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핏이 없지만 점수가 꽤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널티를 쉽게 맞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고요. 상대방이 투 클럽 오버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패스하고 여기서 패스합니다. 자, 이때 요 자리도 다시 밸런싱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오픈을 처음 했었는데 상대방이 오버콜이 있었고 패스가 오는 상황에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밸런싱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밸런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비딩 하나만 했었죠. 상대방이 한 명만 비딩한 상황입니다. 오픈을 했거나 오버콜을 했거나. 2번과 3번은 상대방이 양쪽이 다 비딩을 했습니다. 양쪽이 다 비딩을 했는데 하나는 핏이 있는 거, 즉 자기들의 수트를 찾은 거고 하나는 수트를 찾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4가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 밸런싱을 하는 목적이 뭐냐?
거저 싸게 비딩을 쉽게 말하면 셀아웃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핸들을 너무 쉽게 상대방이 편안한 상태에서 2레벨이나 1레벨에서 플레이하게끔 하지 말아라. 자,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디펜스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투하트나 이런 걸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스페이드 가서 다운 원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상대방이 파셜에서 점수를 플러스 점수를 가져가게끔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런싱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밸런싱의 목적은 이겁니다. 파트너를 보호한다 라고 해서 이 밸런싱을 다른 말로 프로텍션이라고 또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파트너가 점수가 있는데 비딩할 수 없는 핸드였기 때문에 패스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파트너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를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상대방을 한 단계 더 푸시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상대방이 PC 맞았을 때 PC 맞았는데 툴랩에서 끝내려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게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우리가 푸시를 해서 한 단계 한 레벨을 더 올라가게끔 강제한다 이 말이겠죠. 자, 한 레벨을 더 올라가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다운을 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스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을 한 단계 올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비드만 있을 때라고 했죠. 아까 상대방이 오픈했고 패스가 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의 파트너는 6점 미만이라는 거겠죠. 점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밸런싱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3점을 더해서 비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와 우리 파트너의 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오버콜이나 테이크아웃 더블하기에 부족한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파트너의 점수를 3점을 뺏어와서 내가 더해서 계산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합산 점수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파트너는 자기 파트너가 밸런싱을 해올 때는 자기 3점을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점수를 이미 파트너가 가져가서 좀 써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점을 더해서 비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밸런싱 원노 트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스타퍼가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마이너에 대해서는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메이저 오픈을 했을 때 내가 밸런싱 원노를 하려면요. 스타퍼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점수 레인지는 얼마냐면 11에서 15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스탠다드는 11에서 그냥 14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11에서 15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메이저 오픈을 했을 때는 좀 더 점수가 더 많아도 더 강한 핸드로도 밸런싱 원노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무차별적으로 그냥 적용하면 스탠다드는 그냥 11에서 14점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밸런싱 원너는 11에서 14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점프 오버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봐볼까요? 원 클럽을 했는데 패스가 왔을 때 점프한다는 말은 내가 투 스페이드나 투 하트, 뭐 3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걸, 2 다이아몬드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점프 오버콜을 하는 것은 위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크가 아니다. 인비테이션이에요. 인비테이션. 그래서 일반적으로 13에서 16점에 6장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프 오버콜은 밸런싱 포지션에서의 점프 오버콜은 약한 것이 아니다. 대신에 게임 폴싱은 아닌 거죠. 인비테이션 핸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원하트 패스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핸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핸들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비딩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10점에 점수는 10점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자, 파트너한테 3점을 빌려오면 13점 핸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테이크아웃 더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형적인 테이크아웃 더블 핸드다. 밸런싱 포지션에서. 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점수가 12점입니다. HCP 12점에 4-3-3 핸드고요. 스페이드 스타퍼가 있어요. 원 스페이드 패스가 왔을 때 뭘 비딩할 거냐? 밸런싱 원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밸런싱 원노. 자, 3번 보실까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원 스페이드 패스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핸들을 들고 있다고 할게요. 15점입니다. 원래 15점은 정상적인 비딩에서는 그냥 오버콜 투아트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밸런싱 포지션이에요. 밸런싱 포지션에서는 3점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몇 점 핸드가 돼요? 18점 핸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심플 오버콜 투아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17점 이상은 더블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더블 하고 나서 파트너가 뭐라고 비딩했을 때 하트를 비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을 하셔야 됩니다. 심플 오버콜 하기에는 너무 스트롱한 핸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원 다이아몬드 패스가 왔습니다. 원 다이아몬드 패스가 왔을 때 13에서 16점에 6장짜리 핸드, 내가 한 7트릭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프 오버콜을 한다 그랬죠? 투 스페이드 이렇게 점프 오버콜을 한다 라는 거고요. 같은 원리로 여기 보시면 자, 다이아몬드 7장에 에이스가 2개 있고 13점이나 되네요. 원 컬러 패스 왔을 때 자, 이걸로 둘, 넷, 여섯, 일곱, 한 8트릭 정도의 핸드가 되겠죠. 그죠? 다이아몬드 6, 에이스 2개, 한 8트릭 정도가 되니까 나 8트릭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3 다이아몬드로 점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밸런싱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스터일 때 어떻게 비딩할 거냐? 투스터일 때는 마이클 큐비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투스터일 때 마이클 큐비드는 그대로 살아 있지만 언유절 투노 트럼프는 없습니다.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 비드만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 비드만 있을 때. 원 클럽 패스, 투 클럽 하면 내추럴이 아니고 뭐다? 보스 메이저라는 거고, 원 하트 패스, 투 하트는 스페이드 앤 마이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 스페이드 패스 투노 하면은 보스 마이너가 아닙니다. 자, 스탠다드는 뭐냐? 19에서 21 HCP. 자, 19에서 21 HCP의 밸런스 핸드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요. 밸런싱에서는 밸런싱 원노가 11, 14점이라고 했죠. 그럼 더블 한 다음에 투노를 하면은 16, 18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블 한 다음에 노트럼을 비딩 하잖아요. 더블 한 다음에 노트럼을 비딩하면 16, 18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5, 17 레인지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 스페이드 패스 뭐 더블 여기서 투 클럽 그 다음 투노 이렇게 하게 되면 16, 18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말인즉슨 원 스페이드 패스 더블하고 뭐 투 클럽 이렇게 왔을 때 19, 21점은 못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3노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한 거죠. 3노를 해버리면 다른 컨트랙에 대한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투노를 한다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자, 그래서 원 스페이드 패스 투노를 하면 19에서 21 HCP다. 이게 스탠다드 비딩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밸런싱 투노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싱글 레이즈가 있을 때라는 거, 원 하트, 투 하트, 원 스페이드, 투 스페이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가 가장 경쟁을 열심히 밸런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핏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밸런싱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가 노스로 이핸드를 들고 있어. 9점밖에 없죠. 파트너 상대방이 원하트 오픈했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패스하겠죠. 투하트하고 패스하고 나한테 왔어요. 내가 9점밖에 없어. 하지만 자, 스페이드가 3장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때 테이크아웃 더블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트너가 스페이드 4장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7장으로라도 플레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더블 해라 라는 거고요. 원하트 패스, 투하트 패스, 패스가 왔을 때, 자, 여기 같은 9점이지만 8번 핸드는 같은 9점이지만 8번 핸드는 다이아몬드 테이크아웃 더블 하면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가 2장밖에 없으니까. 자, 이럴 때는 4장으로라도 오버콜 하라는 거예요. 투 스페이드 이렇게. 자, 이렇게 투 스페이드 비딩을 해서 자, 오버콜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파트너가 5장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처음에 패스했으니까.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원하트 패스, 투하트 패스, 패스가 왔어요. 처음에는 원래 패스했었죠. 자, 그런데 보스 마이너가 있죠. 그죠? 보스 마이너가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당연히 투노 트럼프 하면 좋겠죠. 그죠? 보스 마이너 4장이긴 하지만 밸런싱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트너가 이해할 겁니다. 자, 원 스페이드 패스, 투 스페이드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테이크아웃 더블 할 수 없는 핸드지만 당연히 밸런싱 포지션에서는 더블 할 수 있는 핸드가 되겠죠. 그죠? 자, 8점이죠. 8점에 파트너한테 3점 빌려왔다고 생각하면 11점에 싱글턴 있으니까 테이크아웃 더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 하트가 3장이긴 하지만 킹, 잭, 스몰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더블을 해라 라는 거예요. 밸런싱 더블. 자, 지금 원하트, 원 스페이드 패스, 투 스페이드 패스, 패스가 온 상황이에요. 자, 여기 12번도 보시면요. 원 스페이드 패스, 투 스페이드 패스, 패스가 왔을 때, 자, 상대방이 둘이 앞에서 한 20점 정도 있다면 우리 파트너는 점수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딩할 수 없는 포지션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스페이드가 4장이나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는 적어도 클럽 한 2-3장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4점밖에 되지 않지만 밸런싱으로 들어가셔라. 3클럽 이렇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파트너는 노스의 파트너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냉정해져야 됩니다. 파트너는 우리가 점수를 대략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비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많다고 해서 파트너가 3클럽 밸런싱 들어왔을 때 업되면 안 됩니다. 업되면 안 되고 패스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패스하는 것이. 자, 그럼 여기 룰이라고 나와 있죠. 상대방이 3레벨로 경쟁하면 어드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패스를 한다. 자,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상대방을 한 레벨 더 높이 올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밸런싱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패스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것도 내용이 중요하겠죠. 상대방이 핏이 없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수트를 골라줬을 때 그걸 프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자, 핏이 안 맞거나 프레퍼런스를 했을 때, 즉 상대방이 핏이 없었을 때는 밸런싱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입이 아주 좋거나 또는 좋은 수트가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수트가 있을 때만 밸런싱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핸드폰에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답 좀 하느라고요. 자, 이렇게 미스핏이거나 상대방이 프레퍼런스를 했을 때는 좋은 6장이라든지 이렇지 않고서는 어설프게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들인지 원 다이아몬드 패스, 원 스페이드 패스. 자, 처음에 사우스가 패스했어요. 당연히 패스해야죠. 4점, 8점밖에 안 되는데 물론 하트가 6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웨스트가 원노했어요. 그리고 패스가 왔어요. 자, 이럴 때는 점수가 8점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원노 트럼프에서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이때 내가 하트가 6장이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밸런싱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데 장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웨스트가 뒤에서 하트를 4장을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원 다이아몬드, 원 스페이드, 원노 한 사람은 이래서 하트가 에이스, 킹, 잭,
에이스, 킹, 잭, 10 이렇게 한 4장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칫하면 굉장히 많은 점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엔드 보겠습니다. 1 클럽 패스, 1 하트 패스, 2 클럽 패스가 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스페이드와 다이아몬드 투스터가 있죠. 그죠? 스페이드와 다이아몬드 투숫이 있습니다. 자, 스페이드 4장,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5장이나 있죠. 자, 그러니까 언비드 수트에 대해서 테이크아웃 더블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파트너는 이때 노스가 조심해야 될 거. 3장이라도 불러라 라는 거예요. 노트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투노트럼프 하는 거는 위험해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페이드나 다이아몬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라는 거예요. 3장으로라도.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비딩이 1 스페이드 패스, 1 노트럼, 2 다이아몬드 패스, 2 스페이드. 자, 이런 걸 프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이스트는 2 스페이드를 스페이드가 좋아서 해준 게 아니에요. 스페이드하고 다이아몬드 중에서 골라달라고 해서 골라준 것 뿐입니다. 이 사람 이스트는요, 하트 5장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클럽을 5, 6장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밸런싱에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트 4장, 클럽 4장 이렇게 있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자, 파트너는 스페이드를 일반적으로 4장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하트 서포트가 썩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레벨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노 트럼프를 한 이스트는 하트나 클럽이 5장을 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패스하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버콜이 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핸드로 원래 1 클럽 오픈을 했어요. 자, 그런데 1 하트 오버콜이 왔어요. 패스가 왔습니다. 상대방 수트가 짧으면 내가 점수가 미니멈이라 하더라도 자, 리오프닝 더블, 즉 밸런싱 더블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쉐입이 좋으면 더블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클럽, 1 하트, 패스 이 핸드로 더블을 하십시오. 파트너가 하트가 잔뜩 몰려 있어서 패스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파트너가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의할 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밸런싱의 주된 목적은 상대방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올라가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비딩을 멈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밸런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